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당문학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대비 부동산 세법을 담당하고 있는 이기명입니다. 하여튼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 과정은요, 이제 기본 이론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동산 세법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별도의 어떤 단독 과목이 아니라 부동산 공시법령 및 부동산 세법에서 지금 16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수로 계산해 보면 40점이죠. 그래서 이 부동산 세법이 어느 정도 도와줘야만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동산 세법, 공인중개사에서 다루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꼭 이번 시험에 모두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 세법은 부동산 세법이라고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우리가 이제 조세법이 있어요. 그런 조세법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그런 법률 규정만 우리가 이제 출제가 된다. 그래서 부동산 세법이라고 시험 과목이 되어 있습니다만, 자, 우리 이제 출제 범위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본문으로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우리가 이제 그 세법을 이제 우리 이제 조세법 또는 그냥 세법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세금은요, 크게 이제 과세 주체에 따라서요, 국세와 지방세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국세는 국가가 부가 징수하는 조세를 우리가 이제 국세라고 그러고, 지방자치단체인 도라든지 시군이라든지 특별시, 광역시 또는 그 특별시, 광역시 구가 있죠.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가 징수하는 조세를 지방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세는 무조건 법률에 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 그래서 이를 우리가 이제 조세 법률주의라고 그러죠. 그래서 법률에는 그 과세 요건을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세 요건이 충족해야만이 세금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지방세에 관한 법률이 있겠죠. 그리고 국세를 징수하려면 국세에 관한 법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이제 국세에 관한 법률, 지방세에 관한 법률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시험 강의 순서로 지방세를 먼저 볼 거니까 지방세에 관한 법률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이 지방세에 관한 법률은 또 여러 개의 법이 돼 있어요. 여러 개의 법이 돼 있는데, 공통적인 사항을 정하는, 공통적인 사항,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그런 총칙법적인 그런 법률이 있어요. 그게 이제,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기본법이라든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그런 사항을 정하는 그런 법률이 됩니다. 그리고 또 또 지방세 징수법이라는 것도 있고요. 지방세 징수법, 또 지방세 특례 제한법 등 그렇게 총칙적인 법률이 몇 개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지방세법이 있어요. 이 지방세법은 지금 현재 지방세가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11개 세금이라 됩니다. 11개 세금이라 돼요. 근데 그 11개 세금에 대해서 과세 요건이라든지 부가 징수에 관한 그런 내용을 정하는 법률이 지방세법입니다. 그러면 지방세법에는 자, 취득세에 관한 과세 요건이나 부가 징수, 또 등록면허세에 대해서, 재산세에 대해서 등등 주민세에 대해서 11개 세금에 대해서 과세 요건 등 부가 징수에 관한 법률을 정하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중개사 시험은 취득세에 관한 규정, 취득세에 관한 규정하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에 관한 규정하고, 그리고 재산세에 관한 규정 부분에서 거의 집중적으로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 이외에도 가끔 한 10년에 한 번 정도씩 이 세 개 세목 이외에 기타 지방소득세에서 가끔가다 이렇게 출제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방소득세는 이미 27회 때 출제가 돼버렸기 때문에 다시는 출제될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세 개 세목만 해해 주시면 되고요. 주민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담배 소비세 같은 거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항수는요, 취득세에서 세 4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등록면허세가 한두 문제 출제되고 있고요. 재산세가 거의 매년 3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자, 그래서 지방세법에서요, 지금 7문제, 8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보통 한 7문제 정도가 일반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또 국세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자, 국세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이 국세에 관한 법률은, 많습니다. 많아요. 자, 이 국세에 관한 법률도, 지방세처럼 그 기본적인 사항,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또는 공통적인 사항, 또 국세에 관한 어떤 불복 절차 등 이런 걸 또 정하는 법률이 있어요. 또 조세범 처벌에 대해서 어떤 것을 어떻게 어떤 처벌을 받는다 등등 그런 어떤 총체적인 법률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요. 국세기본법, 그리고 국세징수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개 총칙적인 법률이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개별세법이라고 합니다. 이 국세는 세목별로 세법으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세는 관세라는 것이 있어요. 수출입과 관련된 관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출입과 관련되지 않는 나머지 세금은 내국세라고 합니다. 내국세가 13개나 됩니다. 그러면 그 13개가 법률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단 외외가 있어요. 상속세하고 증여세는 2개의 세목이 한꺼번에 묶어져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래요. 그러면 이제 소득세는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법, 그 다음에 인지세는 인지세법,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개별세법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2가지 세법만 다룹니다. 종합부동산세법.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 요건이라든지 부가징수에 관한 법률을 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소득세법에서 또 출제가 됩니다. 소득세법은 개인의 일정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해드린 세금이 소득세고, 그러면 소득세에 관련된 과세 요건이나 부가징수에 관한 그런 법률을 정하고 있는 것이 소득세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개의 세법만 다루기 때문에 오늘 천만다행이 되는 거죠. 다른 거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농어촌 특별세법, 인지세법 등 그런 것들은 전혀 시험에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세법만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법은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득세법은 이제 소득세에 관한 건데 요 좀 문제가 좀 많이 출제돼요. 그래서 소득세법은 적어도 한 6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7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요. 상당히 많이 출제되죠. 자, 그러면 우리 개인이 1년 동안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그 1년 과세기간에 얻은 소득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이 소득세인데, 근데 이 개인이 얻은 소득을 현행 소득세법은요, 8가지 소득으로 돼 있어요. 8가지. 그래가지고 하나 소득으로 합산해 줍니다. 그게 이제 종합소득이에요.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해요. 근데 그 8가지 소득에서 6개만 합산해요. 우리 들어봤을 겁니다. 이자소득이다, 배당소득이다, 그리고 그 사업소득이다, 근로소득이다,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합산해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렇게 합산합니다. 그런 것이 종합소득이고요. 그게 이제 그 종합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게 이제 종합소득세라고 그래요. 종합소득세. 그리고 이제 퇴직소득세하고 양도소득세는 또 따로 냅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있고요. 그 다음에 퇴직소득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지 않는다는 거죠. 양도소득은 따로 세금을 별도로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퇴직소득도 종합소득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우리가 분류과세라고 그래요. 분류. 따로 세금을 계산하여 과세된다. 분류과세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퇴직소득세는 중개사 시험에서 다루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양도소득세하고 종합소득세에서 이제 다루는데요. 이제 이 양도소득은요, 우리가 이제 자세히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이제 개인이 부동산 등을 팔았는데, 양도했는데요,
근데 반드시 유상으로 양도가 돼야 돼요. 유상. 그러니까 상속이나 증여 등 그런 형태로 무상 이전은 양도소득세 안 나옵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상, 대가를 받고 양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개인이 뭐 3억을 주고 3억을 주고 취득을 해서 5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이제 양도한 5억에서 취득가액인 3억을 빼요. 그럼 2억 남았잖아요. 근데 취득해서 팔 때까지 뭐 소개비도 들어가고요. 소개비 들어갑니다. 또 확장비도 들어가고 이런 기타 또 필요금리가 또 들어가요. 그런 것이 한 2천만 원 들어갔다고 해봐요. 그러면 자 양도가액인 5억에서 취득가액인 3억을 빼고 그 다음에 또 기타 필요금리 또 2천만 원 빼요. 그럼 얼마 남습니까? 1억 8천만 원을 양도 차익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세금을 별도로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부동산 등을 팔았는데 비사업적이어야 돼요. 사업상 목적이 아니어야 됩니다. 비사업적이란 말은 일시적, 우발적, 뭐 1년에 뭐 한두 건, 뭐 서너 건 정도, 뭐 이런 정도 양도를 한 경우가 비사업적 양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은 비사업적으로 양도를 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로 대부분 과세가 돼요.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5, 6문항이 출제가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합소득세는 이제 우리 종합소득은 뭐 근로소득이라든지 또 사업소득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합산한다 그랬어요. 합산한다. 근데 다른 소득이랑 합산하죠. 다른 소득이랑 6개를 합산하는데 근데 이 사업소득이란 무슨 업을 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뭐 임업이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소비자용품 수리업이라든지 가사 서비스업이라든지 또 부동산 매매업 등 이렇게 업을 해서 무슨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소득이 말 그대로 사업소득인데 이 사업소득에서는 크게 이제 또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과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과 그리고 이제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 기타 나머지 사업소득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기타 사업소득은 우리 출제되지 않습니다. 뭐 임업, 제조 이런 거 출제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면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만 출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은 어떤 경우가 있느냐? 이 부동산을 계속적 반복적 이를 우리가 이제 사업상 목적이란 말을 표현해요. 사업상 목적으로 거래를 많이 합니다. 부동산 매매 거래를. 그러면 거기서 매매로 인한 차익이라고 그래요. 매매 차익. 그걸 우리 이제 사업소득으로 해요. 그래서 다른 근로소득이랑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로 돼요.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이 있네요. 부동산을 사업상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인 사업상 목적으로 매매로 인한 매매 차익을 사업소득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택을 신축해서 팔아요. 자, 주택 신축 판매업이라고 그래요. 흔히 이제 우리가 건설업이라고도 합니다. 건설업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이제 주택을 신축해서 팔게 되면 주택주 판매업, 건설업을 사업을 하는 걸로 봐요. 그래서 여기서도 본소득도 사업소득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부동산 임대업이 있어요. 부동산 임대업이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든지 부동산상 권리, 전전세 등도 하잖아요. 부동산이나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해서 얻은 소득을 우리가 또 사업소득으로 봐요. 부동산 임대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거의입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매매업도 출제되고 주택주 판매업에도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거의 출제됩니다. 한 문제가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국세 관한 법률 쪽에서도 이제 7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16문제인데 14문제 정도밖에 14문제나 15문제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어디서 출제되냐? 조세 총론이라고 있어요. 자, 조세 총론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또 나눠볼 수가 있어요. 조세에 관한 내용, 조세에 관한 개념. 그래서 조세의 개념 부분하고 조세의 분류하고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과거에는 두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과거에는. 근데 28회 때는 한 문제만 출제가 됐는데 보통 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두 문제 출제할 때 조세 개념에서 한 문제,
조세 분류에서 또 한 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를 계속적으로 해왔어요. 조세 개념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 조세의 어떤 기본적인 거, 조세 관련 용어가 있어요. 뭐 가산세, 가상금에 관한 거, 또 조세 징수 방법, 뭐 보통 징수 방법이냐, 신고납부 방법이냐, 이런 내용들에서 또 납세 의무, 성립, 납세 의무 확정, 납세 의무 소멸, 뭐 이런 내용들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세 분류인데, 조세 분류는 특히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조세 분류에서 거의 출제를 해요. 부동산 취득할 때 관련되는 조세가 있고요. 부동산 보유할 때 관련되는 조세가 있고, 부동산 양도할 때 관련되는 조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할 때 어떤 조세가 세금이 관련되는지 뭐 이런 부분에서 또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16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 이 부분만을 시험에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문제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데 순서는 당연히 조세 총론, 그리고 지방세 관한 법률. 그래서 이제 조세 총론을 먼저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총칙법은 안 합니다.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조세 총론에서 지방세 기본법이나 지방세 징수법의 어떤 총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요.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따로 안 한다 이런 거죠. 따로 안 한다. 그다음에 이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뭐 이런 순서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국세 관한 법률부를 하게 되는데 국세기본법이나 국세징수법에서 또 총칙적인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이 조세 총론 부분에서 해요. 그러니까 별도로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을 따로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별세법을 하는데 종합부동산세를 먼저 하고 소득세를 그 다음을 하고 뭐 이런 순서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는 이제 우리 조세 총론이죠. 본문으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조세 총론은요, 이제 크게 두 개의 장으로 돼 있어요. 조세 총론은 조세 개념과 조세 분류 이렇게요. 그래서 자, 제1편이죠. 제1편 이제 조세 총론이 되겠습니다. 조세 총론 1편. 제2편이 이제 지방세법 요거요. 그다음 제3편이 이제 국세 쪽이 되겠죠. 국세 쪽. 그럼 제1편 이제 조세 총론 한 두 문제 정도 직접적으로 두 문제가 출제됐습니다만 그러나 요 지방세법 자 2편 또 3편 요거를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좋은 내용들이에요. 조세와 관련해서 쓰는 용어들 아주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조세 총론은 좀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세 총론이고요. 두 개의 장으로 돼 있다고 그랬죠. 조세 개념과 조세 분류. 그러면 이번 시간은 이제 제1장 조세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교재 페이지로는 이제 30쪽에 나와 있네요. 30쪽에 조세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쪽에서 31쪽까지 해서 조세에 대해서 뭔지 조세의 정의와 그리고 이 조세의 정의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조세란 뭐냐 이렇게 조세의 정의에 대해서 쓰세요. 이런 중한식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전부 다 16문제가 오지선다형 객관식 문제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그 16문제 대부분은 이론 문제로 거의 출제되고 계산 문제는 한두 문제 정도 불과해요. 잘 나오면 두 문제고 그렇지 않으면 보통 한 문제씩 계산 문제가 출제되고 계산 문제는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 부분에서 출제가 거의 90% 넘게 그쪽에서 출제가 돼요. 그래서 뭐 따로 여러분들이 뭐 계산 문제 대비할 필요는 없어요. 하다 보면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을 제한테 설명 들으면 그러면 계산 문제 나오면 충분히 풀 수 있고 그리고 계산 문제가 어떤 계산 문제가 나올 것인지 제가 그때 수업을 양도소득세 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이렇게 이론 문제로 뭐 거의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는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듣는 거, 또 자꾸 눈에 익히는 거, 뭐 이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세법이 내용이 아주 우리 교재가 범위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제가 뭐 중개사 시험에서 다룬 부분들은 뭐 다 거론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장 조세 개념 부분에서 조세 정의가 나와 있고요. 조세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이미 이제 설명했기 때문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요. 그래서 이제 조세의 정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정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자,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되니까 자, 조세 정의를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조세란, 자, 우리 교재 30쪽에 있습니다. 조세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의 과세 요건, 여기서 법률은 세법이죠. 법률의 과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로부터 직접적, 개별적 보상 없이 부과하고 징수하는 경제적인 부담을 말한다. 근데 그 경제적인 부담을 말한다 앞에 금전납부란 말이 들어갑니다. 금전납부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이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의 과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로부터 직접적, 개별적 보상 없이 부과시키고 징수하는 금전납부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말한다. 이렇게 보통 조세 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조세를 정의를 합니다. 이 정의에 대해서 썰하고 주관식 문제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느낌상으로 조세에 대해서 뭐다 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 느낌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 정의를 방금 했는데 이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보겠다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방금 제가 조세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랬어요. 그러면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과세 주체라고 그래요. 우리가 과세 주체란 징수권자를 말한다는 겁니다. 징수권자를 말한다. 과세 주체란 징수권자다. 그러면 징수권자는 국가가 되고 그다음에 누가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된다는 거죠. 자, 국가는 흔히 정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부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국가가 징수하는 조세를 국세라고 하는 거죠. 국가가 부가징수해요. 그리고 이 국세는 이제 국세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몇 군데 지방국세청이 있어요. 광주지방국세청 또는 부산광역시, 거기 지방국세청도 있고, 대전에도 지방국세청이 있고, 그래요.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지방국세청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국세청 산하에 또 세무서가 있어요. 세무서. 보통 이 세무서는 광역시나 특별시 같은 경우는 구 단위별로 주로 세무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도지역은 시에가 있고요. 또 군 단위별로 보통 세무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세무서를에다가 이제 신고하고 납부하는 그런 세금이 주로 이제 국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가징수하는 것이 지방세죠. 그러면 이 지방자치단체는 또 나눠집니다. 광역단체가 있죠. 광역단체는 특별시가 있고 광역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가 있죠. 그리고 서울특별시에서 과세되면 특별시세 그래요. 대전광역시에서 과세되면 광역시세 그래요. 도에서 과세되면 도세 그럽니다. 그 다음에 도지역에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과세되면 시군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특별시 광시는 자치구가 있죠. 그래서 구세 그럽니다. 여기 구는요, 특별시 광역시의 자치구를 말하죠. 여기까지만 과세 주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읍이나 면이나 동이나 이런 데는 과세 주체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 되겠죠.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징수권자, 과세 주체가 되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그런 일반 민간단체, 공공단체에서 징수되는 것은 조세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대한적십자사 회비는 세금 아닙니다. 조세 아니에요. 그리고 조세가 아니면 나머지는 다 공과금이라고 해요. 공과금. 그죠? 그러니까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대한적십자사 회비 등 이런 거 사용료라든지 또는 어떤 이런 회비 등 각종 무언가 회비 등 이런 것들은 조세가 아니다. 그리고 뭐라고 표현한다? 공과금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공과금에 대해서는 절대 시험에 다루지 않습니다.
조세에서만 달아요. 자, 그래서 과세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된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분명히 제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의를 할 때 재정 수입 조달 목적이란 말이 있어요. 그런 것을 과세 목적입니다. 원래 과세 목적은 여러 목적이 있어요. 여러 목적이 있습니다. 사회 정책적인 목적이라든지 또 경제 정책적 목적이라든지 등등 여러 목적이 있지만 주된 목적은 자금 조달이에요. 자금 조달. 돈 조달이죠. 이걸 우리가 좋게 표현해서 재정 수입 조달 목적이라고 표현을 할 뿐입니다. 돈 조달 목적이에요. 돈 조달 목적. 금전 조달 목적이다. 이걸 우리는 국고적 목적이라고 합니다. 국고적 목적. 그래서 여러 목적도 있지만 그냥 여러분들은 재정 수입 조달 목적이다.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다. 라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재정 수입 조달 목적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떤 사람이 이제 신호 위반 같은 거예요. 도로교통법에 따라 뭐 벌금, 과태료 뭐 이런 거는 절대 조세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행정상의 어떤 제재에 따른 벌금이나 과태료 등이죠. 이건 조세가 아니에요. 그죠? 반드시 세금은 재정 수입 조달 목적이다. 자, 그리고 세금은 무조건 과세해서는 안 돼요. 무조건 과세하면 어떤 그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률에 의거해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이제 과세 근거라고 표현합니다. 과세 근거는 조세 법률주의라고 그래요. 조세 법률주의. 이제 세법에 따른다는 거죠. 세법에 따른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조세 종목, 세금 종목, 세율 뭐 이런 것은 법률로 정한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률로 다 정해야 됩니다. 과세 요건들을.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세금을 부과하려면 뭔가 요건이 충족돼야 돼요. 요건. 과세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과세 요건은 여기다 써볼게요. 과세 요건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요건입니다. 그래서 과세 요건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앞으로 200몇 번 들을 거예요. 과세 요건이라는 말을. 그래서 과세 요건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요건이다. 뭔가 요건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이 세법에는요, 이 해당, 뭐 지방세법이나 뭐 이런 개별세법 등 이 조세법에서는요, 각 세금마다, 세목마다 다, 뭐 취득세, 등록면허세, 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다 세목마다요, 과세 요건을 정하고 있어요. 그 과세 요건이 보통 4가지를 과세 요건으로 하는데, 납세 의무자, 모든 세금마다 납세 의무자가 정해져 있어요. 취득세도 납세 의무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도, 재산세도.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 납세 의무자에서 시험이 나오는데 모든 세목마다 납세 의무자가 정해져 있죠. 그 중에서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거의 안 빠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납세 의무자가 16개에서 2문제 나오는 경우가 있어. 재산세 납세 의무자 기본 내야 되죠. 그 다음에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가끔은. 그래서 어쩔 때는 한 문제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어쩔 때는 2문제. 한 문제 나올 때는 재산세 납세 의무자, 2문제 나올 때는 재산세 납세 의무자, 취득세 납세 의무자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과세 대상입니다. 흔히 과세 물건이라고 해요. 과세 물건. 어떤 세금은요, 어떤 세금은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어떤 세금은 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해요. 어떤 세금은 뭔가 취득 행위 등을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세금마다 다 과세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뭐 취득세 과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토지, 건축물, 차량, 기장비, 임목, 광업권, 어업권, 그다음에 뭐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승마 회원권 등 이런 거를 과세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재산세 과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한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 주식 및 출자 지분, 뭐 기타 자산, 파생 상품 등 이렇게 하여튼 간에 과세 대상이 다 정해져 있다는 거죠. 법률에. 그러면 그 과세 대상 요건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과세 대상에 대해서 중개사 시험은 반드시 출제됩니다. 자,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거 무조건 출제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100% 출제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제 과세 대상을 2문제 내지 3문제 낼 때가 있어. 일단 양도소득 과세 대상은 100% 물어보죠. 그 다음에 가끔은 재산세 과세 대상, 취득세 과세 대상을 가끔은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각각 세목에서 자세히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과세 대상 요건이 충족돼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세금은 과세 표준에다가 곱하기 세율 그러면 산출세액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세금은 금이 산출이 돼야 되지. 얼마인지 세금이 산출이 돼야 돼요. 그래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과세 표준도 세율도 과세 요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과세 표준은 어떻게 한다라고 다 정해져 있어요. 취득세 과세 표준은 원칙은 취득자의 신고가액으로 한다. 뭐 신고가 없거나 시가 표준액이 미달되면 시가 표준액을 한다. 이렇게 과세 표준 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좀 복잡해요. 양도소득 과세 표준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3억 주고 취득해서 5억에 판다. 그리고 기타 경비가 2천만 원 들어갔다. 그러면 양도가액 5억에서 취득가액 3억을 빼고 기타 표준비 2천만 원 빼. 그러면 1억 8천만 원을 양도 차익. 거기서 뭐 장기부의 특별공제라는 게 있어요. 그걸 빼면 양도소득 금액. 그 다음에 양도소득 금액에서 250만 원 한도로 기본공제 빼야 돼. 그래야 과세 표준이요. 그래서 좀 복잡하죠. 그래서 양도소득 과세 표준에서 3문제 정도 나와버립니다. 양도소득세 5, 6문제 중에서요. 양도소득세가 5, 6문제 중에서 거의 3문제가 양도소득 과세 표준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가끔은 재산세 과세 표준 내기도 하고 취득세 과세 표준이 또 돼요. 그래서 과세 표준은 문제가 좀 많이 출제돼요. 5, 6문제 넘게 과세 표준에 대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16문제 중에서요. 자세히 다룰 겁니다. 세목마다. 그 다음에 이 과세 표준에다 곱해주는 세율이 곱해주는 거, 곱하기 되는 걸 세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율은 다 세율도 법률로 정해져 있죠. 그럼 이제 세율 부분에서도 꼭 출제돼요. 무조건 세율에서 출제될 때는 취득세 표준세율,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표준세율하고 그 다음에 우리 또 그 재산세 세율 부분하고 꼭 출제됩니다. 가끔은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 낼 때 세율이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취득세 세율, 재산세 세율, 등록면허세 세율, 가끔은 이제 양도소득세 세율도 가끔은 또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각각 세목마다 이렇게 그 과세 표준에 곱해주는 세율이 다 정해져 있죠, 법률로. 그래서 세율 부분에서도 꼭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우리는 통상 뭐라고 한다? 과세 요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과세 요건이 충족해야 됩니다. 충족한 모든 자에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요건이 해당하는 사람한테만 세금이 부과된다는 거죠. 이게 조세 법률지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제가 세금을 정의하면서 이렇게 정의했어요. 직접적, 개별적으로 보상 없이 일방적으로 부가징수해버려요. 그런 것을 우리가 무보상성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보상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 내가 100만 원을 내게 되면 100만 원만큼 국가로부터 대가를 직접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내가 100만 원 지방세를 내면 지자체에서 내가 100만 원만큼 대가를 직접 받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직접적이고 개별적으로 보상 없이라고 그래요. 보상 없이 이렇게 과세 요건이 충족하면 과세관청이 일방적으로 그래요. 일방적으로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그럼 부과란 말도 제가 아주 많이 사용하는데, 부과라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과세 주체가 법률에 의해서 세금 부담을 국민한테 이렇게 주는 겁니다. 부담 주는 거. 나한테 부담을 줘요. 그걸 우리가 부과한다란 말이고요. 징수라는 것은 고지나 독촉이나 압류나 이런 걸 통해서 거두어 드리는 거. 이런 것을 징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담을 주고 세금을 거둬드립니다. 요건만 충족되면. 근데 직접적으로 세금 낸 만큼 보상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전혀 보상 없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자, 우리가 세금 갖고 국가나 지자체 등은 여러 가지 공공복리에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행정이나 국방이나 기타 어떤 뭐 교통이나 뭐 이런 서비스 혜택을 받는 거죠. 도로를 이용한다든지. 그래서 간접적인 보상은 있지만 세금 낸 만큼 직접적인 보상은 하진 않는다. 그래서 직접적, 개별적 보상 없이 요건이 충족되면 일방적으로 과세 주체가 부과시키고 징수하는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세금을 제가 금전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라고 했기 때문에 세금의 납부 방법이죠. 그러면 세금의 납부 방법은 금전 납부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칙적인 납부 방법은 금전으로 납부하도록 돼 있다.
여기서 금전은 뭐 우리가 뭐 지폐나 동전만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요즘은 계좌 이체 방식으로도 세금을 많이 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전자신고라고 그래요. 전자납부. 그러니까 인터넷 등을 통해서 신고하는 것은 전자신고. 이걸 표현을 정보통신망이라고 그래요. 국세정보통신망, 지방세정보통신망. 인터넷 등을 이용해서 신고하는 것은 전자신고. 그리고 그런 인터넷 등을 통해서 뭐 납부를 합니다. 계좌 이체 방식 등으로 뭐 그런 것을 전자납부라고 그래요. 뭐 그런 것도 이제 다 금전납부로 들어가죠. 금전납부로. 그럼 세금은 당연히 금전이 필요하니까 금전으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상황에 따라서는 금전으로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물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외적입니다. 물납은 외외적입니다. 그러면 외외적이기 때문에 이 물납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정한 물납에 관한 요건을 갖췄다면 물납할 수 있는 세금이 어떤 세금들이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물납이 가능한 세금입니다. 물납 가능 조세가 있는데요. 자, 국세에서는 시험에 다루진 않아요. 우리 상속세는 증여세 때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하얀 걸로 쓰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다루지 않습니다. 국세에서 상속세가 부동산이나 주식 등 뭔가 요건을 충족하면 그 유가증권, 주식 등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당연히 지방세로만 물어봅니다. 지방세가 재산세가 물납이 허용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재산세를 물납을 하는데 재산세는 재산 소재지, 토지 소재지, 건축물이 있는 소재지, 주택 소재지 이 해당 소재지 시군에서 부과됩니다. 그러면 자 제가 전주시에서 물납을 하면 전주시 관할구역에 소재해야 돼요. 부동산으로만. 그래서 꼭 시군 관할구역이라고 그래요. 시군 관할구역 내 소재가 되는 부동산으로만 물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해당 시군 관할구역 소재 부동산으로만 물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재산세는 나중에 보겠지만 일반 재산세가 있지만 또 도시 지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또 도시 지역분 뭐 재산세라는 게 있어요. 뭐 그런 부분까지도 물납이 가능합니다. 하여튼 재산세가 물납이 가능하다. 그리고 시군 관할구역 내 소재되는 부동산 갖고만 물납을 가능하고 다른 것으로는 물납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물납을 하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되거든요. 뭐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해야 됩니다. 뭐 그런 또 물납 부동산 평가 얼마를 세금 낸 것으로 볼 것인지 이러한 물납 부동산 평가 등 물납에 관한 요건이나 부동산 평가 등은 차후 재산세 부분에서 물납에 관한 규정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28회 시험에서는요. 지방세 물납이 재산세거든. 그 물납에 관한 자세하게 시험 문제가 이론 문제로 옳지 않는 것, 틀린 문과 이거 출제가 됐습니다. 하여튼 자세한 것은 그때 하도록 하고요. 재산세가 물납이 가능하다. 시군 관할구역 내 소재 부동산으로.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한 경우에만 물납이 가능하다. 물납은 요것만 할 수 있습니다. 요것만. 재산세 꼭 물납. 시험 문제 이거 내죠. 그리고 참고로 이것까지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분할납부라는 게 있어요. 이 분할납부는 줄여서 분납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분납이라고 하는데, 자, 원래 세금은요, 다 납부기한이 있어요. 기한이 다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취득세는 60일 이내에 신고기한이 되고, 60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됩니다. 다 납부기한이 있어요. 그러면 세금은 납부기한까지 전액을 내야 됩니다, 원래. 그 해당 세금 전액을. 내가 세금 100만 원 전액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만 납부를 하고요. 일부만 납부기한까지 되고, 일정 기한까지. 이걸 이제 분납기간이라고 그러는데, 분납기간 동안, 또 일정한 납부기간 동안, 또 일부를 이렇게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일부를 나눠서 낼 수 있어. 두 번에 걸쳐서 낸다는 거죠. 일부만 내고, 일부만 내고, 이렇게요. 물론 여기서 분납기간은 이제 개정으로 인해서 무조건 재산세도 45일에서 2개월 이내로 우리가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개정됐어요. 그래서 재산세도 2개월 이내, 양도소득세도 2개월 이내, 종합부동산세도 2개월 이내. 이렇게 이제 일부를 분할해서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분할 납부가 가능한 세금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 이거죠.
분할 납부 가능 세금. 분할 납부가 가능한 것이 있는데요. 가능한 것이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제가 노란 걸로 쓰겠습니다. 자, 국세에서요, 당연히 종합부동산세는 분할 납부는 가능합니다. 물납은 안 돼요. 종합부동산세 물납할 수 있다. 틀리게 나왔어요. 물납은 안 돼. 그러나 이렇게 두 번 분할해서 낼 수는 있다 이거지. 양도소득세. 원래 소득세가 분할해서 낼 수 있는데 당연히 시험은 양도소득세로 물어볼 거니까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상속세도 분할 납부가 되고요. 근데 그런 것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시험에 안 나오니까요. 상속세도 분할 납부가 되는데 그건 생략하겠어요. 그 다음에 지방세에서 지방세에서 재산세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오로지 재산세만 분할 납부가 가능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분할 납부가 되는 세금은 모두 물납도 인정된다. 그러면 틀렸다는 겁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분할 납부는 되더라도 물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물납과 분할 납부 둘 다 가능한 세금 나오면 재산세만 답으로 해줘야 됩니다. 물론 상속세도 그러는데 상속세는 시험에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 상속세로 답지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재산세만 물납, 분할 납부 가능하다. 꼭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번 세법 개정으로 재산세도 2개월 이내로 45일이 아니라 2개월 이내로 일부 분할해서 낼 수 있다. 납부기한까지 일부 납부하고 또 일정 기한까지 일부 납부하고 이렇게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분할 납부는 된다. 근데 물납은 안 된다. 자, 그러면 조세 정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조세 정의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조세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의한 과세 요건이 모두 충족한 자로부터 직접적이고 개별적으로 보상 없이 부과시키고 징수하는 금전으로 납부해야 하는 경제적인 의무입니다. 그 납세 의무라고 표현하잖아요. 금전 납부에 따른 경제적 의무,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입 조달 목적으로 법률에 의한 과세 요건이 충족한 모든 자로부터 직접적, 개별적 보상 없이 금전으로 부가 징수하는 금전으로 납부하는 경제적인 부담겠죠. 네. 그리고 시험은 요 납부 방법에서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납부 방법에서 거의 잘 나오니까 이것까지 분할 납부까지 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출제 범위 첫 시간이어서 출제 범위를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조세 정의와 그 정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그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서 물납이나 분할 납부에 대한 몇 가지 일반적인 내용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는 조세와 관련된 용어들, 가산세, 가산금, 또 조세 징수 방법 등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